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자, 페트롤 전북 카멘커 간다. 오늘은 스쿨존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제가 찾아온 곳은 전주 100년의 역사를 지닌 우전초등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완산구청에 편지를 써서 우리 학교 통학하기가 불편합니다. 좀 이렇게 개선시켜 주십시오. 건의를 한 학생이 제 옆에 와 있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전초등학교 6학년 6반 박민서입니다. 어떻게 이런 건의를 할 생각을 했는지 궁금해요. 5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글에서 학교 학생들이 직접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걸 보고 우리 학교도 그렇게 개선할 점이 없을까 생각을 해오고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매일 순찰을 도는 걸 보고 더 힘을 실어서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건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막상 이렇게 답변이 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도 이런 일은 또 처음이라 되게 설레기도 했고 답장이 올 줄은 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통학이 이렇게 걸어 다녀서 우리가 학교를 오고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할 텐데 이렇게 생각한 데는 어떤 점이었어요? 저희 학교로 오는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거리도 되게 많고 하는데 신호가 없어서 차도 다니고 해서 학생들이 위험하겠구나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진짜 여러 방향으로 신호도 없는 데도 많고 차량이 그냥 막 다니다 보니까 위험해 보여서 이렇게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되게 새롭기도 하고 우리 학교를 이렇게 대표로 하니까 되게 뿌듯했어요. 스쿨존뿐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는 아이들이 있거나 아이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조금 더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런 쪽으로는 좀 더 공지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처럼 참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박민서 학생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함께 활동한 우리 또 다른 학생을 만나겠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우전초등학교 6학년 6반 김현우라고 합니다. 현우 학생, 우리 민서 학생과 함께 큰일 하셨어요? 네, 완산구청장님께 여기 학교의 문제점을 건의해서 좀 큰 일을 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런 건의를 하기 전에 구청, 시청, 주민자치센터, 행정이라고 하는 곳을 잘 몰랐죠? 네, 잘은 몰랐는데 이번 학교 건의로 좀 구청과 시청에 큰 일을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답변도 왔고 개선도 됐습니다. 이제 통학하는데 우리 6학년 마태형으로서 어린 동생들이 학교를 안전하게 다니는 모습 보니까 어때요? 뿌듯해요? 너무 뿌듯해요. 건의를 잘한 것 같아서 민서랑 저도 좀 많이 뿌듯한 것 같아요. 이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우전초의 통학로를 생각하면 역시 내가 나온 학교지만 참 그때 잘했어라고 친구들끼리 어느 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도 좀 더 개선됐으면 바라는 점들도 눈에 보이긴 하죠. 네, 그렇긴 한데 저기 그 길이 너무 험하고 공사도 잘 안 된 것 같아서 이제 좀 통학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 점도 있긴 있어요. 아직도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의 눈에 보면 어른들이 보지 못한 통학로에 있어서 위험한 상황들이 눈에 보입니다. 어른들이 현장에 와서 아이들의 시선으로 아이들이 걸음걸이를 통해서 또 아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좀 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을 학생들이 건의하기 전에 사실 행정에서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이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 향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어린이들한테 좀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제발 길에서 막 술 먹고 막 그러지 마시고 좀 음주를 좀 많이 줄여주셨으면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요. 이 작은 목소리의 떨림에
내용이었습니다만 이 작은 울림이 우리 어른들에게는 큰 경종을 울려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건강한 우리 학생으로 좀 더 학교 생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실은 정문이거든요. 근데 아이들 통학이 정문 쪽보다 저쪽 후문 쪽으로, 효자동교 앞 쪽으로 좀 많이 와요. 근데 이제 이쪽은 아이들 저쪽 동네에서 건너오는 그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아파트들이 새로 이 신도심이 생겨나면서 학생들이 들어오는 진입 방향은 정문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더 우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신경 써야 될 곳들이 지금 많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자, 저희가 지금 이제 길가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신호등이 있습니다만 이곳 앞에 지금 차선이 굉장히 차들이 좀 빨리 달리는 곳이에요. 건너와야 되는 거잖아요. 저쪽에서부터 네, 지금. 맞습니다. 예. 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위험이 지금 있는 걸까요? 지금 신호등이 이쪽에 있죠. 예. 오른쪽에 이제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횡단보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횡단은 저쪽에서 이제 건너오는 쪽인데 예. 지금 이렇게 차들이 멈춰 있죠. 예. 자, 이제 이 신호가 바뀌어도 이제 지금 건너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계속 달리는 거예요, 차들이. 아. 이쪽에서 너무 세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건너오는 아이들이 위험한 거죠. 근데 이곳은 사실은 카메라 제한 다 속도가 없어요. 없는 곳이기 때문에 네, 있어야 바로 돼요. 이제 있어도 조심스럽긴 한 곳인데 없어서 더욱더 차들이 브레이크를 밟거나 신호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지금 발생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네. 사거리고 왕복 6차선 정도가 되는 곳이고 굉장히 이곳은 속도 제한 카메라가 꼭 필요해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교장 선생님 말씀처럼 네네. 워낙 통행량이 많다 보니 네. 민원이 발생하고 네. 교통 혼잡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제한 속도마저도 이곳은 없습니다. 제한 속도도 50이에요. 50마저도 저 앞에 이게 50이고 제한 속도마저도 저 앞에 한참 지나서 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정작 필요한 곳은 이곳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네. 자, 그래서 여기가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하는데 개선된 곳 소개 좀 해주세요. 네네. 여기가 완전히 취약지구예요. 네. 이쪽 비가 오면 여기가 막 움푹 패여가지고 아이들 뭐 차량에서 빗물에 아이들 옷에 튀기고 그래서 힘들었던 것을 이렇게 시청에서 저기 부분 저렇게 다 개선해 주셨어요. 네. 물 다 빠짐. 배수구가 그다음에 있게끔. 여기 포장도 다시 얼마 한지 안 되죠. 아이들이 그러면 건의한 곳이 어디입니까? 아이들이 건의한 곳은 조금 더 가야 합니다. 네, 저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쪽도 이렇게 안전 펜스가 없었어요. 네, 안전 펜스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쪽이 엄청 막 이렇게 철망, 아주 위험한 철망이 쫙 쳐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 다 철망 제거하고요. 이렇게 펜스를 안전하게 쳐놨네요. 예. 꽤 나름의 아파트가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아이들의 걸음걸이로 본다면 꽤 먼 거리고 약간 그렇죠. 예, 이 먼 거리 동안에 어떤 변수들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런 안전한 통학로가 예. 사실 진작에 설치가 있어야죠. 돼 있었어야 예. 되는데 아이들이 건의해서 지금 된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 부분이 아이들이 이제 건의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이쪽이 도로가 너무 좁았어요. 네. 도로가 엄청 좁았는데 지금 이쪽이 이렇게 포장로 안 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불편했는데 저쪽 이지움 아파트까지 전부 다 이제 포장도 되고 이쪽에 건물이 없었을 때는 지금 건물이 있어서 조금 이제 다듬어진 곳인데요. 이쪽에. 저희 지금 걸어가고 있죠, 사람들? 네. 그 빨간 부분. 예. 그쪽 부분도 싹 되고. 저게 지금 있기 전까지는 인도와 차도와 부분이 없었어요. 사실 구분이라고 하기는 애매한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이들이 건의하고 난 이후에 정확하게 울타리 개념의 안전한 펜스도 쳐주고 여기가 예, 더 있잖아요. 인도도 개선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저희들 이쪽으로 통학로거든요. 이게 포스코에서 이제 저쪽도 롯데에서도 건너온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학부모님들이 저쪽 여기에서 교통을 한 번 서주시고 또 이쪽에서 서주시고. 네.
사실은 이거는 아이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운전자가 아이들을 조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또 장치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개선이었습니다. 그럼요. 근데 아직도 지금 그쪽 부분이 위험해요. 특히 겨울 같은 데는 그 밑에가 이렇게 이제 경사가 있다 보니 차들이 올라오기가 아주 미끄러지고 위험하더라고요. 걔가 나와 보면. 근데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신호등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이 부분도 신호등 세우기가 좀 어려운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걸어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이기도 하지만 평상시에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걷는 인도거든요. 안전한 인도가 만들어졌어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될 정도입니다. 자, 우리 교장 선생님, 이번 우리 아이들의 건의를 통해서 어른들이 배운 게 많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조금 더 학교 현장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장 선생님으로서 좀 한 말씀 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아무튼 학교 앞을 지나는 아이들을 태우고 오는 학부모님이나 또는 시민이나 이쪽 주민이나 할 것 없이 차보다 아이들의 키가 작아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차와 차 사이에 이렇게 끼어서 아이들이 발견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런 게 많으니 아무튼 아이들이 어디에선가 튀어나온다는 생각으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운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불법 주정차도 상당히 아이들에게는 위험한 요소예요. 그렇죠? 예. 조금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의 생각이 아니라 아이들이 내 차로 인해서 시야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 오는 그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특히 그 학교 교문 앞에 그 아이들이 학교 시간에 학원 버스 같은 거가 많이 서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학교 앞에 학원 버스를 정차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당국에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전초등학교 강일순 교장 선생님과 현장에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2003년도에요. 저희가 이제 여기 그 마트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통째로. 왜 그러냐면 이제 통째로 해가지고 하면은 공간도 넓고 하니까. 근데 저 새파이프로 여기를 이제 다 막았어요. 땅을 파려고. 근데 아침에 그 요만한 애들이요. 200명, 300명이 이게 그 파이프 이 사이로 이렇게 다 들어가요. 그게 이제 다니지 말라고 해도 가요.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파이프 막은 데다가 그 천막을 쳤어요. 이렇게 펜스를. 근데 그것을 그 들고 다시 또 들어가요. 그 많은 애들이. 그래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3일을 그렇게 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애 엄마하고 상의해가지고 애들 이제 가운데를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애들을 지나갈 수 있게 만들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엄마들도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나중에는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애들 통로를 그냥 만들어주자 해가지고 설계를 이제 변경을 했어요. 그때 갖고 이제 두 개로 나눠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시작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KBS에서 나왔는데요. 이 사장님 부부가 아이들 안전하게 학교 갈 수 있도록 그 중간에 TV에 어제인가 봤는데요? 그 길을 내주신 분. 네, 어떠세요? 이런 훈훈한 소식 접하시니까 주민으로서 저 굉장히 어제 감동받았는데 여긴지 몰랐죠? 이렇게 정말? 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네. 참 마음을 갖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통학로를 만들어줘서 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또 우리 주민들은 이런 가게가 있어도 좋고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되게 인상적이고 훈훈했어요. 어젯밤에. 여러분 뭐 스쿨존에서 안타까운 사고도 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소리 없이 또 경제적으로도 마음으로 내어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미 뭐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많이 됐고 사실 우리가 너무 늦게 찾아온 게 아닐까 싶은 마음에서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또 이 과일 가게를 운영하시고 바쁜 시간이신데 그래도 인터뷰 요청을 했고요. 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주연, 김지연 과일 가게 대표님 두 부부를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실 언론이 알아주기까지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네, 11년. 11년. 네. 참 우리는 그동안 뭐 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일단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네. 너무 언론에 자주 찾아와서 좀 이 생업에 또 방해를 끼치는 건 아닐까 조심스럽기도 한데 그래도 이렇게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하죠. 그러려고 한 거 아닌데. 저도 뉴스를 전하는 사람이지만 현장에 와서 직접 보면서 이게 쉽지 않은 마음의 문을 여신 것, 진짜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신 것, 이게 쉽지 않았겠구나라는 걸 더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많은 아이들이 이 길을 갔겠네요. 네,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지나갔어요. 아이들이 지나가기 전에 통로불도 또 켜놓고, 아이고. 네, 항상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 많은 아이들, 특히 초등학생 어린 친구들이 이 길을 건너가는 모습, 지나가는 모습을 보신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네. 어떠세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활기가 넘치죠. 네. 제일 순수한 초등학생들 보잖아요. 네, 때묻지 않고 아침에 지나가면서 자기네끼리 재밌게 서로 이제 농담도 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1학년 아이가 3학년 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뿌듯하고 마음이 즐겁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렇게 지금 언론 보도처럼 그렇게 위대한 생각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 아이도 7살 곧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부모된 마음에서 또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처음에는 이제 통으로 지으려고 했고 옆에 이제 교회 옆으로 해서 통학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쓰면 이제 가게가 다 조각이 나기 때문에 되게 쓰기가 용도가 되게 불편해요. 이렇게 작으니까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어수선하잖아요. 그래서 통랑도 이 가운데 복도에도 비도 새고 그런 거 저희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사각지대가 생길까봐. 예, 그래서 애들 또 그 사각지대에서 어른들이 보이지 않는 시야에서 담배도 피고 또 어린 아이들 괴롭히는 그때쯤 지금은 학교들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학교에서 애들 때리고 그런 게 지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 10년 전만 해도 그게 좀 심했었어요. 예, 그래서 좀 사각지대를 안 만들겠다는 부모 마음에서 한 거지, 그렇게 보도처럼 월세 포기하고, 저희는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는 계획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나도 부모된 마음에서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좀 더 아이들이 안전하게 동네 엄마들이 다 출근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혼자서 갈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러면 어떻겠는지 해서 그냥 그런 마음이지 지금처럼 보도된 것처럼 그렇게 위대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천사가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 큰 일을 위해서 천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볍고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한 마음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어른들의 마음 또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여러 제도 속에서 울림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부부의 마음이 천사시셔서 그러신지 과일들도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아주 예쁘게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과일 가게 옆에 바로 이제 통학로잖아요. 진입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로비인데 데크가 아무래도 나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은 이게 이제 손상도 되고 그 자비로 이렇게 복구도 하고 그러셨다고 네, 그랬어요. 들었어요. 예, 네. 수시로 못도 나오고 또 초등학생들이다 보니까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네. 또 싱싱카처럼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끌고 다녀도 얘기해도 애들이 철이 없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그냥 냅두고 저희가 이제 저렇게 찢어지거나 이제 들려 올라오고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그냥 저희가 싹 보수를 하고 그래요.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10년이 지났습니다만 언론에서 알게 됐고 행정도 이제 뒤늦게 알게 됐고 그래도 전주시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당연이라는 건 세상에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좀 받으시면 나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저희야 고맙죠. 그러려고 만든 것은 아닌데 이제 지원을 안 해줘도 저희가 이제까지 10년 동안 보수를 했으니까 뭐 불만은 없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초등학생들을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이제 제가 즐겁잖아요. 눈이 즐겁고 기분 좋고, 어른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애들 지나가는 거 랑랑한 그 목소리 들으면 저희가 좋으니까 한 건데, 이제 또 이제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그러니까 저희야 감사할 따름이죠. 네. 그동안 이 길을 다녔던 아이들, 또 다녀야 될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다니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른들이 시야에서 정말 초등학교 1학년생도 안전하게 이 길을 지나갈 수 있게, 저희가 보시다시피 건물 앞뒤로 이 골목이 있잖아요. 이제 큰 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차들이 쌩쌩 지나가고 오토바이도 지나가고, 그래서 좀 여기도 좀 제한구역이라는 걸 이제 뭐 시속 30이거나 이제 모두 너도 나도 아이를 다 누구나 다 부모잖아요. 그래서 남의 집 아이도 우리 아이처럼 그냥 좀 시속을 좀 낮춰서 운전을 했으면 다른 바람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도 이 골목으로 지나갈 때 이 길이 좀 더 안전하게, 부모들도 좀 더 안전하다 생각하는 그런 길이었으면, 그런 바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이 길을 내어준 아름다운 사연의 주인공, 우리 박주연, 김지연 과일가게 대표님을 만나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우.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자, 이번에는 강주일 한국어린이 안전재단 전북지부 대표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그 민식이법의 제일 첫 번째 사고가 사실 저희 전북 전주에서 있었습니다. 예. 그날 저도 사실은 사고 이후에 30분 후에 그 자리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오후에 다시 또 그 자리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 사고 현장을 보고 저도 소름이 끼치고, 불법 유턴이에요. 네, 불법 유턴이었죠. 예, 예. 소름이 끼치고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참을 그 자리를 지나서 한참 있었는데, 오후에 다시 지나가다 보니까 그 유턴했던 자리에 안전봉이 설치된 거예요. 아니, 이거는 정말 소 있고 요약한 고치는 거 아닌가. 네. 아니, 진즉에 유턴이 빈번한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 안전봉을 세웠더라면 그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일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스콜준의 사고, 지금도 이번에 일어났던 우리 배항의 사고도 결국은 스쿨준에 펜스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좀 더 펜스만 설치되어 있었더라도 조금 생명을 잃기까지는 하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펜스는 대부분이 아이들을 건너지 말라는 어떤 차단적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이 스쿨준에 있는 펜스들이 좀 더 강하게 차량의 충격을 완화시킬 정도의 그런 강한 충격을 버틸 수 있는 그런 펜스들로 규격이 좀 됐으면 좋겠고, 일률적인 어떤 기준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펜스만 설치하는 기준이 별도에 없기 때문에 펜스만 설치하면 된다라는 거지, 펜스의 안전도에 대한 부분은 전혀 강도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시적 차량으로 돌진했을 때 이 펜스가 얼만큼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더 앞으로는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쿨존에 보시면 어른들이 많이 계시죠. 어른들이 교통봉사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시작점이 저희 전주예요. 그래서 전국에 확산이 됐습니다. 노인 일자리로. 그런데 노인이 아침에 보면 자기들 몸도 못 가누시는 분이, 또 운전도 한 적이 없어서 도로교통법도 이해하시는 못하시는 분들이 그냥 돈 벌겠다는 그 일비를 드리니까 그 이후로 계속 나와서 봉사하시는 거예요. 신청은 주민센터에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도 걸러지지 않고 그냥 노인들이 와서 봉사하시겠다고 서 있는데, 이분은 교통법규도 모르고 신호등도 모르고 자기 몸도 못 가는 분들이 대반이에요. 그래서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분들을 모셔다가 교통공원에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신체 검사도 했어요. 어느 정도 걸어 다니시는지, 좀 수신호는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고 피터링을 해서 선정을 해드렸는데, 지금은 그냥 주민센터에 신청만 하면 다 된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예, 너무 이게 아이들 안전을 지켜주겠다는 보호자가 스스로의 보호도 할 수 없는 분들이 공사하고 있구나. 시작은 참 잘했는데 지금 현재의 현 시점은 조금 더 개선해야 할 점이 좀 많지 않나. 이런 부분이 좀. 펜스를 보시면 어떤 재질은 어디는 스테인레스, 어디는 알루미늄, 어디는 주물. 이 주물 같은 경우는 조그만 작은 충격에도 그냥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할 수 있는 어떤 그 개선이라면 분명히 스쿨존의 펜스만큼은 그래도 도로의 가드레일처럼 안전 강도를 어떤 기준이 마련돼서 지킬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반드시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펜스가 없는 구역도 있습니다. 설치가 불가능한 곳도 있거든요. 하지만 보행 통로 사이드에 충분히 어떤 연석 그 봉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또 보행자가 충분히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충분한데 국가가 이 부분을 아직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뭐 삼진아웃 제도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스쿨존 사고는요 용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그 기준들이 좀 약해져 있다. 처벌 기준이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같은 음주 사고는 스쿨존 음주 사고는 한 번의 사고로도 다시는 운전할 수 없도록 하는 어떤 강력한 처벌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요. 미국에서도 스쿨존 위반이나 또 통학버스 위반을 3번 했을 때는 벌금이 또 3,500불 이상의 어떤 많은 돈도 내야 되지만 3번 이후에 면허를 완전히 취소시켜버리는 주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세상이지만 이런 면허를 취소함으로 인해서 강력한 처벌 기준이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고요. 이번에 뭐 그 법에서 저장하는 것처럼 신상을 공개하겠다. 신상 공개에 대해서 얼마만큼 뭐 큰 여지가 있을까요? 그분이 얼굴이 공개됐다고 그래서 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배양 사고 이후에 5일 뒤에 정확하게 경찰청에서 4천여 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음주 단속을 낮에 2시간 했어요. 55명이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거 음주 문화가 낮에도 술을 마시는 이런 음주 문화가 같이 발달되면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또 술 먹고 운전하는 운전자가 바로 발각됐다는 것은 저희 나라가 크게 개선돼야 될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